안녕하세요.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볼을 좀 늦게 보낼 수 있는,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예전에 제가 탁구 치면서 이렇게 타점이죠. 예를 들어서 늦게 보낸 방법은 저쪽에서 끝이 여기일 경우에 제가 더 뒤로 물러날수록 더 늦게 가겠죠. 제가 늘어날수록. 근데 조건은 탑구대 이 세로 길이가 있고 가로가 있는데 가로 길이가 1.525m죠. 근데 한 발자국 떨어질수록 더 멀고 더 떨어지면 더 멀어지겠죠. 그 내가 뒤에서 떨어지면은 늦게 치면 칠수록 볼은 늦게 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각은 더 넓어져서 내가 더 지키기 어렵게 되죠. 그래서 여유 있게 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지키는 곳이 이 앞에서 치는 이 끝에서 끝이 아니라 더 멀어지겠죠.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또 이 1.525m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쪽 끝에서 직선 코스라고 칠게요. 직선 코스에서 칠 경우에는 이쪽에서 칠 경우에는 요 거리지만 여기서 요 끝이 아니라 바깥쪽 빠지는 각이 나오겠죠. 그럼 엄밀히 얘기해서 요 앞에 1.525m 되고 또 넓어지는 각이 나오겠죠. 반대로 설명드리면은 이쪽에서는 또 여기에서 요 끝이 여기 1.5m가 아니라 더 빠지는 각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대칭각도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이거를 배제하고서도 배제하고 내가 뒤로 빠질수록 더 각이 넓어진다고 설명드립니다. 저 끝에서 끝이 여기라고 칠 경우에 저 끝에서 끝이 여기일 경우에 더 빠지는 각이 나오겠죠. 그건 더 마른 모처럼 더 길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늦게 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치다가 타점을 좀 늦게 칠 수도 있고 내 몸을 뒤로 빼서 더 늦게 칠 수 있지만 뒤에서 더 늦게 칠 수 있지만 칠수록 각은 넓어지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서 치는 거를 좀 비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칠 때 앞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게 밀리지 않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. 상대방이 볼이 빨리면 내가 커브하기가 힘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뒤에 나와서 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좀 붙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늦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칠 때 앞에서만 볼 오자마자 빨리 치는 게 아니라 칠 때 이런 각도 만들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럼 칠 때 이렇게 볼을 포핸드를 치다가 띄워주는 기치면 상대방이 받기 어렵게 돼서 선수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포핸드가 칠 때는 변화를 잘 못 주기 때문에 드라이브성을 걸겠죠. 그래서 드라이브를 제끼다가 이렇게 띄워주면은 뭐 더 꺾을 수도 있겠죠. 바깥으로 이렇게 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드라이브성으로 하면은 포핸드에 비해서 뭐 빠른 스매싱도 있겠지만 일부러 포핸드를 안 치는 이유가 정확성도 정확성이지만 내가 뭐 가는 길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는 길을 많이 만듭니다. 이해하셨나요?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제끼거나 뭐 한 봉에 끝내거나 뭐 파워 드라이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거를 뭐 다르다고 틀리다고 보지 않고 그냥 이게 자기만의 기준점을 이렇게 빨리 보낼 수 있으면은 이거에 따른 좀 다른 길, 좀 스핀을 더 주거나 뭐 볼 띄운 거죠. 이런 길도 있겠죠. 주의할 거는 이런 것도 이렇게 머리 너무 띄워주면은 후핸드 쪽에서는 치기가 좀 편하죠. 기본적으로 정점에서 위에서 치는 습관이 돼서 좀 그리고 편하게 치는데 이쪽에서는 좀 너무 뜨는 머리 뭐 어깨 이상 몰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아니고 칠 때 이쪽 토에서 이 빠른 이 간 길이죠. 이 길만 좀 알고 계시면은 좀 스스로는 좀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쪽에서는 어렵게 높이가 이만큼 뛰면 얻어맞겠지만 이쪽에서는 길이 많겠죠. 이런 길 그렇죠. 어떤 볼이든 주위의 거는 우리가 볼이 커트 볼이 있고 하회전 볼이 있고 뭐 상회전 볼이 탑스핀 상회전 볼이 있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이렇게 내가 띄우다가 밀릴 수 있어서 좀 이런 드라이브성은 또 전진성으로 많이 좀 묻혀서 많이 걷는데 우리가 커트볼 같은 경우는 이 길이 무조건 커트볼이 찍히는데 무조건 이 제낄 수 있는 힘을 알고 나면은 더 쉽다고 설명드리는데 뭐 스핀을 주거나 뭐 띄워주면 되죠. 이해하셨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브도 찍는 이유가 띄어서 좀 다양하게 제끼는 것도 있지만 띄워주는 루프성도 알고 계셔야지만
예를 들어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성을 때리면 기다리는 게 좀 많아서 임팩트 좋아서 끝낼 수도 있는데, 좀 아마추어나 뭐 생활체육 상위 부에서도 묻혀주기만 해도 치기 부담스럽죠. 무조건 볼을 빨리 보내는 게 아니라 띄워주는 각이 있다. 이 띄워주는 각은 많이 있겠죠. 뭐 네트 높이가 15.25cm니까 칠 때 그 사이만 넘길 수 있고 그 사이도 있겠죠. 너무 띄어서 뭐 이렇게 로빙을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칠 때 어떤 쪽에서든 이런 길이 있으면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좀 더 띄어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이 밀릴 수도 있죠.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길이 있으면 강약이라고 설명드리는데, 강하게 보낼 수도 있고 좀 약하게 보낼 수 있죠. 즉 빨리 낮게 보낼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고 높게 보낼 수 있고. 그럼 높게 기준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. 하회전볼을 이 정도만 보낼 수 있는 스피드가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은 이것만 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, 루트가 많겠죠. 타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를 배제해서 내가 보낼 수 있는 같은 타점에서 내가 낮게 보낼 수 있고 중간, 그 더 중간도 보낼 수 있는 그 공간을, 길이를 알고 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폼 비슷하죠? 폼이 비슷한데 보고 올 때 좀 아니까 이런 식으로만 좀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저쪽에서는 좀 나는 골라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좀 헷갈리겠죠. 좀 차이지 않지만 미세한 차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러는 길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아까 제가 바깥쪽 각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뭐 슈트라는 경우도 있죠.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쪽이나 일로 보낼 수 있는 빠른 것도 있겠지만, 그래서 약간 빠지면은 슈트성이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낮게 보내고 중간도 있고 이것도 있고 더 띄울 수도 있다 치고, 여기서 이제 슈트라는 기술도 있죠. 더 각을 흔들어서 이렇게 뺄 수 있는 각이 나오겠죠. 이렇게도 빠지는 각도 알고 계시면은 저쪽에서는 더 각이 넓어져서 저한테 늦게 온다. 그리고 아까처럼 직진 보내는 거에서 띄워주면은 좀 늦게 오겠죠. 근데 그거를 공격을 하는 사람이 선이라고 치면은 선이 그걸 알고 있고, 수비적인 후는 내가 디펜스를 해서 그 후에 하는 거니까 볼이 뭐 1초 안에 두세 번이 움직인다는 조건이면은 좀 반사신경이 늦은 사람들은 좀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볼의 앞뒤를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도 치면 늦게 가고 앞에서는 빨리 보낼 수 있지만 뒤에 갈수록 내가 좀 밀릴 수 있죠. 내가 각이 넓어지니까 지키는 이 가류의 길이 넓어지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칠 때 볼을 보내는 높이에 따라서 늦게 갈 수 있죠.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은 저 딴에는 이렇게 무조건 제끼는 거면은 선수들도 무조건 제끼지 않고 끝내지 않고 제낀다는 걸 우리가 뭐 파워 드라이브, 그래서 뭐 전지 한 방에 끝내는 거 있죠. 결정타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좋지만 그게 내가 부담되고 그게 체력적으로 힘들다 치면은 이것도 중요하겠죠. 저는 이것도 뭐 10개 중에 한두 개, 두세 개 쓰라고 하는데 나머지 6개에서 8개 사이상에는 일부러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고, 그래서 저는 흔든다고 하죠. 상대방의 박자를 흔들어서 내가 밀리게 한 다음에 좀 더 떠오게 오는 볼을 그때 찬스볼 만들어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게 코스를 빼든 내가 낮게 보내든 다시 또 넘길 수 있겠지만, 그렇게 흔들어서 최종 마무리로 더 뜨는 볼을 끝낼 수 있는 플레이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만드는 방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좀 무리 안 하게 상대방을 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섞어서 해도 상대방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한쪽만 무조건 강한 것만 하는 것보다 또 너무 느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주면은 더 헷갈릴 수 있다. 요즘 알고 계신 구독자분께서 왼손잡이 분이신데 서브를 제 왼손을 넣어볼까요? 잘 못 넣지만 서브를 좀 많이 제 영상을 많이 보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, 이럴 때 이렇게 구석으로 빼는 이런 모습을 좀 하기 어렵다고 설명드렸는데,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저 구석으로 할 때 이렇게 강하게 보내면은 빠지는 게 힘들죠. 그래서 첫 번째 저를 주려면은 구석으로 내가 딴데 뭐 이렇게 길게 이런 길게 오는 거는
길죠. 기니까 코스가 길어서 실제 보낼 수 있지만 빠지는 것들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말대로 그냥 코스를 우선 보낸다는 조건으로 운전할 때도 직진이 있고 코너가 있으면 코너를 세게 달리지 말겠죠. 우선은 달리는 목적이 아니라 칠 때 제가 지금 왼손을 쳐서 잘 못 치겠지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빠른 것보다는 우선은 뺀다는 느낌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내가 코스를 빼는 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익숙해지면은 약간만 스피드만 좀 더 올려주면은 지금은 좀 힘이 없게 가겠지만 나중에 좋아지겠죠. 저는 중요한 거는 구석으로 많이 빼서 상대방을 흔든다는 거를 기본 전제면은 처음부터 빼지 말고 우선 처음 할 때 이런 식으로 못 들어오게 몸 쪽이나 아예 빼버리죠. 뭐 이쪽으로 훅성으로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은 더 좋겠죠. 보낸 다음에 이쪽으로 의식하게 만든 다음에 주변이 더 멀어지겠죠. 미들 쪽이나 이쪽으로 더 멀리 이쪽에 반대쪽으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써먹으면은 좀 더 익숙해지겠죠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코스를 뭐 뺄 때는 강한 힘이 아니라 제가 오른손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긴 서비스는 뭐 이쪽도 2.749, 얘는 2.74가 더 길죠. 더 긴데 이쪽에서는 짧은데 길게 세게 치지 말고 저는 힘을 조절해서 세게 보내는 목적이 아니라 계속 빼는 연습을 많이 연습을 합니다. 짧게 오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주면은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포인트는 구석을 빼는 거는 강한 힘으로 보내지 말고 길이보다 뭐 직선 길이든 대각선 길이든 처음부터 강한 힘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을 세게 보내지 말고 코너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임팩트나 힘을 줘서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힘을 연습하면 되고요. 아까처럼 설명드린 대로 이쪽 주기 전에는 뭐 제가 만약에 계획 기준에서는 왼손잡이가 있을 경우에 이쪽이 지켜야 되니까 그때 한 번은 이쪽 미들 쪽이나 일로 한번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줄 때는 이렇게 빼주면은 더 좋겠죠. 처음부터 이쪽만 계속 모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과감하게 먼저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로 모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들 쪽이나 더 뺄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좀 흔드는 게 좀 게임할 때 뭐 상대방이 좀 받기 힘들다고 하니까 좀 흔든다. 저는 서브가 아무리 좋은 코스도 상대방이 지키고 있으면 좀 제가 당한다고 하는데 그걸 미리 역이용해서 이렇게 흔든다. 그 상대방의 그 리시브 자세를 보고 나서 좀 빈자리가 있으면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서브는 이런 개념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